새로운 미완의 고품격 토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갈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믿기 어려운 의뢰인의 주장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유리하도록 변호사님한테 거짓말로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저 같은 의뢰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제 연차가 쌓인 그 연차별로 조금 나는 태도가 달랐던 것 같은 게 내가 처음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일단 그때는 되게 막 나도 좀 순수하고 되게 의욕차잖아. 그래서 야, 우리 의뢰인을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어떤 주장을 해도 나는 무조건 믿을 거고 이걸 어떻게든 하겠다. 약간 이런 의욕이 되게 강해서 그때는 사실 의뢰인 자체를 이게 진실인가?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세상이. 의뢰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고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있지? 약간 이렇게 의뢰인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 3년차가 지났을 때부터는 의뢰인도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의뢰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거는 판사님이 믿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금 더 증거를 보강해 오고 만약에 아니면 이게 진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이거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양보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의뢰인을 좀 유도하긴 했었지. 의뢰인을 좀 믿기 어려운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의뢰인 주장이 그 자체로 좀 경험치에 반하거나 객관적 증거랑 배치되거나 이러면 그걸 믿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성추행범에 대한 CCTV가 확보돼 있는데 그 CCTV에 등장돼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이랑 똑같다. 근데 본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뭔 소리지? 라고 주장하면 이걸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냐.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도플갱어일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이걸 어디까지 믿을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본인의 소녀를 오랜 기간 동안에 성폭행을 했는데 둘이 좋아서 그런 거야. 둘이 좋아서 한 거니까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다. 그런 경우에 그 주장을 그대로 믿어야 되나 고민이 되죠. 뭔가 이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의뢰인이 얘기한 거랑 좀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거나 그리고 딱 저희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은 저는 의뢰인분한테 솔직하게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최소한 저희한테만큼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변론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분께서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간죄로 고소하고 싶다. 사실은 유부녀셨는데 가해 남성이랑 자기 관계가 어떻고 어떤 경위에서 이제 강간을 당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뭐 충분히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수임을 했고 이제 고소 사건이 진행을 했죠. 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강간이라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황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알고 보니까 불륜이었던 거예요. 불륜. 그 불륜 사실을 남편한테 들키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서 이걸 합의하에 한 게 아니라 나 사실 당한 거야 하니까 남편이 야 그러면 고소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그대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고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거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했는데 아내분이 결국 끝까지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저희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무혐의 나왔습니다. 무고로 처벌받진 않고? 그 무고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사실 그 결론은 잘 모르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의뢰인을 못 놓는 경향이 좀 있어요. 유변적 그런 경향이 있지. 근데 이제 억울하다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법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억울한 부분이 대부분 해소가 돼요. 근데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난 이런 걸 하지 않았다. 아니면 난 이걸 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변호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말이 조금 믿기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단정지어서 이거를 재단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믿고 가게 되는데 문제는 민사소송도 그렇고 형사고소도 그렇고 사건이 초기 시작하면서는 확보될 수 없었던 증거들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확보된다거나 아니면 수사 기록 같은 경우도 수사 중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보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증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의뢰인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난감한데 그래도 전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제가 대리하는 그 의뢰인을 뭔가 믿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막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맞나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 사건에 좀 집중도 못하고 되게 진정성 있게 변론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믿고. 여기까지 되게 원론적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나는 여기서 조금 평면이 다른 문제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자, 의뢰인이 왔어. 너 이상한 주장을 해. 근데 나도 이상한 거 알고 아마 본인도 알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정했고 그래서 뭐 서로 이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내부 토의까지는 하지 않는데 서로 간에 은연중에 아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소송을 하는데 무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되게 황당한 게 와씨 나도 이거 되게 아닌 거 은연중에 알았고 이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소송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럼 뭐 내가 잘했나 보지 진짜. 내가 잘하든 뭐 이렇게 뭐가 잘 맞았나 보지. 근데 이런 게 종종 있는 거야. 이걸 이기다 보면 나중에는 와 이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이 과연 뭘까라는 좀 그런 게 생겨서 약간 그런 유혹도 드는 거야. 거짓말이지만 조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세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와 내가 이런 전문가로서의 승소와 내가 이제 도덕성과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우리한테 불리한 사실이 나오죠. 불리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불리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얘기하면서 혹시 이런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면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더라도 주장 안 하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제 사실관계를 거의 다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거대로 수행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 실체적 진실은 A인데 이제 A인 걸 제가 알면서 다만 의뢰인이 B로 주장해 주길 바래서 이제 B로 미친 듯이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B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소송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결국에는 입증 책임의 문제고 판사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에 현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시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을 어떻게 보면 가르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차피 내가 판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실체적 진실을 의뢰인한테 캐내야겠다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지적 재판부 시점에서 이게 먹힐만 하냐 안 먹힐만 하냐 기준으로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거기에 더 한 거야. 진짜 진실인 것 같아도 전지적 재판부 시점에서 아닌 것 같으면 이거는 포기하자. 이거는 그냥 우리 억울하지만 이거 우리 사실 아니라고 인정합시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전지적 재판부 시점에서 이건 믿어줄만 하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는 진실이라고 하고 갑시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믿기 어려웠던 동료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다 믿기 어려웠던 내용을 혼자서 믿고 그러다가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을 때 좀 낭패감을 겪기도 했거든요. 객관적인 증거에 너무 배치되지 않으면 저는 조금 믿고 가는 그리고 그 분이 사실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는 아직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뢰인이 믿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전지적 재판부 시점에서 내가 정해준다. 그게 나의 변호사의 역할이다. 저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지 않으면 일단 믿고 간다. 약간 유변이랑 나랑 문도 차이가 좀 있는데. 저도 유 변호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이라면은 최대한 의뢰인을 믿고 가는 게 실제 사건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의뢰인한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물론 저는 이제 믿지만 또 다른 제안을 드릴 수는 있죠. 이런 주장보다는 조금 선회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릴 때도 있고 설득을 할 때도 있고 난 이게 맞는데 내가 왜 다른 주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면 약간 변호사로서는 약간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일단 객관적으로 소송에 이기려면 사실은 그런 주장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의뢰인은 나중에 나를 원망. 의뢰인한테 맞춰주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나중에 의뢰인이 나를 원망하지 않거든. 이 두 가치가 항상 이제 충돌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항상 어느 쪽으로 일관되게 해오지는 못했던 것 같고 나는 약간 이 의뢰인이 나를 얼마큼 괴롭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내가 흔들리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그대로 해달라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재판부 입장에서 그대로 주장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이 있다. 그게 특히 객관적 진실에 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도 주장을 해달라는 거냐 묻고, 그리고 그게 제 기준에서 납득이 안 되면 저는 그 주장을 해드리기 어렵다. 그런 주장 해줄 다른 분을 찾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대응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무법인 유한 고품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잘 안 된 것 같지만 편집의 기술을.